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인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확진자 수 추이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중증 환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460명으로 아마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은 중증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 수보다는 사실은 이제 중증 환자가 높은 이유는 우리가 10월 중순에 한 2주 전에 방역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확진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요. 이 중증자들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많은 분들이 축적이 돼 있다가 중증으로 변하세요. 보통 중증 환자는 2주 이상 폐렴 치료를 진행하게 될 경우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게는 2주에서 한 2달까지도 확진자가 중증자로 변합니다. 특히 오늘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5 증가를 한 상태고 지난주에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이동량이 대단히 늘었습니다. 주말에 뭐 차량이라든지 비행기표가 전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여파는 아마도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들고요. 지금 임시 선별 검사소의 확진자 수가 933명인데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보통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나타나던 임시 선별 검사소 확진자 수가 지금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 말은 본인들이 증상을 느껴서 스스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있다.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았고 18세 이상은 거의 90% 가까이 이상, 93%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맞은 경우에 2달이 지나면 돌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으셨던 분은 누구나 돌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본인이 모르게 감염을 시키면서 고령자층이나 요양시설로 전파가 돼서 중증자가 앞으로 급속도로 늘 수 있고 정부가 생각하시는 아마 병상 가동률, 중환자 가동률은 다음 주 정도면 저는 충분히 포화 상태에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게 확진자나 또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정점을 기록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중증 환자는 뭐 지금 추세로 한다면 저는 이번 달 내면 의료 체계가 받쳐주기 힘들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확진자 수를 보시면 젊은 분들은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0대도 사망자가 지금 2자리고요. 30대, 40대도 사망자가 2자리고 50대 같은 경우는 6%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70대와 80대, 60대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젊은 층들도 이게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으로 갈 수 있고 이거 사망자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젊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이동을 하고 계세요. 그 점이 앞으로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시점에서부터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중증 환자 가운데 접종 완료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거의 절반을 넘죠. 예, 지금 미접종자가 30% 중후반 되고 나머지는 불완전 접종자, 완전 접종자입니다. 그 이유는 접종을 하신 분들이 지금 18세 이상 93% 1차 접종까지 마치 대부분이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고령자층은 요양시설은 2월, 3월에 접종을 하셨고요. 70대, 80대는 5월, 6월까지 그리고 60대가 8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어요. 파이자는 중앙체가 형성이 많이 되지만 이 형성된 중앙체가 딱 2달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게 3개월이 되면 중앙체 양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요. 6개월이 지나면 거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화이자 예방 효과가 5개월이 되면 47%, 카타르 같은 경우는 5개월째 되니까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중증 예방 효과도 6개월이 지나면 7개월째는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셨다고 이것이 다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고령층들은 이 6개월 때 우리가 부스터를 꼭 맞아야 된다. 특히 저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추가 부스터 접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얀센 접종자인 경우에도 조금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스터샷 접종을 한 달 앞당겼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대상들도 이 기간을 좀 앞당기거나 그리고 접종 대상도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60세 이상은
조금 더 당기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2개월 이후부터는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을 방역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분들이 사망자가 보니까 80대가 거의 50%를 차지하세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계시지 않더라도 일상생활하는 분 중에 80세 이상, 특히 고혈압, 흡연자 이런 분들은 항체 형성이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 부스터를 부작용이 없으셨던 경우라면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부스터샷 이후도 좀 궁금한데요. 부스터샷 그러니까 3번째까지 맞고 나면 뭐 화이자 쪽에서는 뭐 1년까지는 괜찮다.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전망이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2차 접종을 하면 1년 이상 갈 거라고 처음에는 기대를 그랬죠. 했었는데 지금 보면 6개월이거든요. 예. 중증 예방도가. 그러면 부스터는 얼마나 갈지는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얼마나 이 항체가 유지가 되고 돌파가 되는지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부스터샷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이나 얀센 접종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 환자도 늘고 있고요.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를 좀 이렇게 다시 가라앉히는데. 네, 부스터를 맞으면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감염 차단이 11배, 그리고 중증 예방도는 한 19배 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분이 작년에 12월까지 접종을 하신 분하고 최근에 4월까지 접종하신 분들의 차이를 봤더니 이 돌파 감염 사례가 46%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맞으신 분 수록 이 중항체가 높으니까 예방이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과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치료제인데요. 치료제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머크사 약의 복제약도 나온다 그래요. 네. 복제약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머크사가 처음에 약제를 이제 개발하고 발표할 때 8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러면 저개발 국가는 살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랬더니 머크사에서 그런 복제를 허락하겠다고 초반부터 얘기를 해서 105개국 정도에 다 허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먼저 나온 거죠. 근데 효과도 똑같은 건가요? 복제약은 거의 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복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약 자체는 그런데 조금 이거는 제한적이에요. 임상 연구 자체가 일반인 그 아주 가벼운 환자 쓰는 것이 아니고 고위험군에 고위험 인재가 있는 사람들만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층들한테는 아직 투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자에서 개발한 그 먹는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복제하기 가능한 건가요? 머크사는 사실은 원래 독감이나 RSV 바이러스의 치료를 예방을 하려고 만들다가 전환을 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입원율 효과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사망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파이자는 완전히 코로나19에 타겟을 해서 만든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3일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복용할 때 89%, 90%가 나오죠. 굉장히 효과가 사실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약도 고위험군에게 주로 투여를 임상을 했는데 아마도 타미플루처럼 여러 군에서 쓰기 시작하면 일반인도 확진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화이자가 사실은 백신도 굉장히 고가 백신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머크사가 이미 복제약을 허락했기 때문에 화이자도 어떤 인류애적인 면에서는 저는 아마 복제약을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라인플루엔자 요즘에 어린 아이 키우는 분들이 아이 열나면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파라인플루엔자가 또 유행한다 그래서 네. 이거 어떤 겁니까? 파라인플루엔자는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인플루엔자보다는 약하지만 예. 주로 이제 아이들, 유아들이라든지 면역이 떨어진 고령층에는 문제가 되고 건강한 성인들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갑니다. 근데 증상이 고열이 나고 콧물이나 기침이 나니까 코로나와 조금 감별이 안 되고 이게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마 3형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감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봄, 여름에 봄, 초, 여름에 많이 유행을 하는데 원래 사계절 다 유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나 이런 유소아들은 기관지염, 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검사도 거부당할 수 있고 치료도 조금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가 또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경우는 특효약이 없어요. 파라인플루엔자나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 정말 잘 쉬고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조금 투여하는데 제가 부탁드린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만일에 3일 이상 고열이 날 때는 해열제만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일에서 4일까지 열이 고열이 날 때 이미 기관지염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열
발열제를 하루 이틀 줘서 열이 안 떨어지면 꼭 진료를 보시기 권해드리고 예, 저도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가 많이 늘고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면 이런 일반 병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그리고 지금 중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중환자가 할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셨지만 이게 병상은 저희가 만드는데 간호사 의사가 없어요. 전공의도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재택 치료를 좀 더 엄격히 해서요. 60세 이상은 전담병원에 입원을 해주시고 응급진료센터에서 항체 치료제를 맞고 일반인이나 재택 치료를 좀 권고를 해주시면 중환자가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간 이 아기들이나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면역 관련 이런 질환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한 시스템이 좀 필요한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